반갑습니다. 네, 잘 계시죠? 저 오늘은 교재는 177페이지네요. 177페이지. 자, 우리 국토개혁법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국회법에서 알아야 되는 건 전체적인 체계입니다. 자, 국회법이 어떻게 생겼나? 자, 우리 국토개혁법은 한마디로 계획법이고, 그래서 계획을 세 가지를 만들었고, 그렇지요. 자, 요 세 가지에서는 우리가 뭐를 공부하셨고, 자, 요 세 가지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자, 요 세 개 계획 중에 집행하는 계획은 3번 관리 계획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몇 개를 집행을 했습니까? 6개를 집행을 했어요. 그 1번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이 용도구역이었죠. 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를 공부했는가 하는 게 생각이 나야 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계속 채워야 되고. 자, 3번은 기반시설 설치, 4번은 개발사업 정비사업인데 또 여기서는 뭐를 했나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5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이죠. 뭐를 했나가 생각이 나야 돼. 뭐를 했나? 그 학습 목표 잡는 게 이번 주도 하셔야 될 일이에요. 6번은 제대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걸 국회법을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우리는 3번을 하고 있는데 요 3번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3번, 4번은 사업을 하고 있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이름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사업이지요. 계획사업 3개 중에 4번은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자, 3번은 국회법에서 했는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자,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요 계획시설이 결정된 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시설부지라고 부르고 요 시설부지는 뭐가 허가가 안 나요? 건축물 공작물이 허가가 나지가 않지요. 요렇게 시설부지로 묶어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몇 년 동안 안 하는 거? 10년, 20년. 20년 동안 안 하면은 다음 날에 실효돼 버리죠. 그런데 10년 동안 안 하면은 우리는 세 가지를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방의회에다가 그 사실을 뭐를 해야 돼?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해제를 하라고 말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공부를 안 했어요.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하는 절차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절차를 알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이 되고 정비사업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새벽까지 공부하지 마.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밤샘하고 그러면 안 돼. 밤샘은 나중에 하는 거야. 요 세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절차를 잡아야지만이 나중에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좀 이따가 도시개발법이 됩니다. 이제 그때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다시 하고요. 자, 우리는 뭘 안 했느냐면은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을 때 권리구제 받는 요 세 가지 요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국회법은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계획 사업으로 안 하면은 뭐를 받았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지.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법은 내용이 크게 두 군데잖아요. 두 개. 요 6개는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이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인데 이쪽 편에 뭐가 있는지 제목 정도는 알아야 돼. 개발행위 허가 받았죠. 누구한테? 덕광시장 군수한테 받았지. 이쪽은 전부 누구만 나와? 덕광시장 군수만. 또 덕광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 지침이 되는 계획을 하나 더 만들었죠. 그 계획 이름이 뭐예요? 성장관리계획. 아시겠죠? 성장관리계획. 그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성장관리계획은 누가 수립해? 이쪽은 덕광시장 군수만 나온다고. 그걸 잊으면 안 돼. 성장관리계획 누가 수립해요? 덕광시장 군수가. 아시겠죠? 어디에서? 주상공기와 녹간농자예요.
녹간농자 이번 진도에서 딱 두 개 기억했잖아. 성장관리계획은 특광장 군수가 수립한다. 두 번째 어디에서? 응? 녹간농자에서 한다. 이 두 개밖에 안 했다니까 이번 진도에. 마이크 컵 안 갈았죠? 두 개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구역이 두 개가 나왔는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억나시죠? 그럼 그 두 구역도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좀 특강시장 군수죠. 근데 그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죠. 제한은 누가 했어? 제한은 누가 했어? 제한은 누가? 영어로 말해봐. 영어로. 에버리바디가 했지. 안 하면 안 돼요. 공부 안 하면. 지금 이렇게 제목 기억하고 다음에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 개발행 허가 제한하면 에버리바디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이쪽은 정우특강시장 군수인데 걔만 에버리바디 이거 생각나야 돼. 그 나중에 3월달 가서 에버리바디 외우고 있다. 나중에 에버리바디 하면 야 에버리바디 어디 나오는데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그러니 공부가 되겠냐고 그게. 안 되지. 공부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빠지면. 학원에 출석을 안 하잖아. 누가 빠졌어요? 끝까지 학원 출석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인강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조그만 일이 생기잖아. 안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그 한 번, 두 번 습관 들죠? 그러면은 나중에 학원 출석이 점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1년 만에 할 수 있는 분이 2년 가고 3년 가고 이렇게 막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힘들어도 올해는 학원에서 앉아서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없으면 1년 만에 안 돼. 자, 우리 지금까지 공부해 보시니까 어때요? 힘들죠? 응? 야, 이걸 1년 만에 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2달 만에 했다는 그 말이 거짓말인 거 이제 알겠죠? 거짓말이다. 2달 만에 한 게 아니고 3년 2개월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 이해가 가. 근데 어지간하게 어떤 목표의식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예전에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 보고 내가 공부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네가 가서 따와라. 응? 따오면 내가 차를 한 대 사줄게. 사와라. 따와라 이렇게 했더니 일주일 딱 들어보고 그러더래요. 그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일주일 딱 들어보고. 나의 목표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국회법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 국회법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하고 개발행 허가 받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개발행 허가는 특강시장 군수고 관리계 6개는 입안권자 결정권자 하는 거고 뭐 그거밖에 더 그걸 어려워하면 안 되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매수 청구 제도가 어쨌든 간에 얘가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고 우리 시험에도 뭐 거의 매년만 나오고 하니까 요걸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린 거예요. 이번 진도는. 자, 그래서 매수 청구라는 게 어떤 제도였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소리 잘 나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고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요 세 개는 공통적으로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어? 10년 동안 안 했어 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내가 내 땅이지만 건축물 공작물 허가가 안 난다 이런 얘기죠. 허가가 안 나면은 말이 내 땅이지 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례가 나왔어?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했다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당한 것이나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지요. 자, 시설부지를 만들어서 사업이 들어오면 내 땅을 뭐 해간다? 수용해가지 수용. 그렇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내 건물을 못 짓겠다는 것은 수용을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용 유사적 침해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 수용과 유사한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수용을 하면은 항상 정당한 뭐를 해줘라?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수용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이 없어. 국토개혁법에는 보상 규정이 없어.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헌법의 정신에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게 된다는 얘기지요. 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으면 합치를 시켜야 됩니다. 기간을 정해줘. 언제까지 합치시켜라. 그럼 합치를 시키려면 뭐를 해야 합치가 되는 거예요? 보상을 해줘야 합치가 되는 거지. 보상 규정이 없는 게 불합치니까. 맞죠? 보상을 해줘야 합치가 되는 거야. 그 얘기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보상해야 되잖아. 뭘 보상해? 건물 못 짓겠으니까. 그럼 보상을 어떻게 하면 돼? 건물 못 짓겠으니까 건물값을 줄까? 짓지도 않았는데 참 뭔가가 좀 애매하고 복잡하죠. 본래는 나중에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땅을 내 땅을 뭐를 해갈 거라고? 수용을 해갈 거잖아. 그러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땅값을 보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사업을 하질 않잖아요, 지금. 사업을 안 하면 이 커버가 지금 안 맞나? 커버 바꾸. 아무 짓도 안 했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수용을 해갖고 그때 내 땅을 뭐해가 보상을 하겠죠. 보상을. 이때 보상할 때 제일 문제가 뭡니까? 보상금 가지고 싸우는 거지. 보상금이 많다 적다 싸우는 게 그게 수용하는 절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안 하지만 보상을 하라는 얘기지. 사업을 안 하지만. 그래서 나온 대책이 뭐냐? 차라리 여기서 보상하고 나중에 또 보상하느니 이 땅을 그냥 뭐 해버리겠다? 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사버리겠다. 그래서 사라고 매수 신청해라 이 말이죠. 사라고 매수 신청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한 시설 부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뭐를 할 수 있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하는 청구권자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지요. 첫 번째,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건물을 못 짓는 땅은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지목이 뭐가 돼야 돼? 대가 돼야 돼. 요런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목이 돼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매수 청구할 때 제가 항상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하고 합니다. 요 매수 청구할 때 매수는 다른 말로 미리 내 땅을 뭐 해가는 것이다. 미리 수용을 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업이 들어올 때 수용해야 될 땅을 사업은 안 하지만 미리 사가는 거잖아. 미리 사가는데 미리 사갈 때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 돈이겠지. 보상금, 매수 대금. 그럼 돈을 얼마 줘야 돼? 하는 것도 그걸 결정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절차가 뭐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내 땅을 돈 주고 사간다고. 수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간다 이 말이에요. 응? 미리 사가도 내 땅을 뭐 해간다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간다 이 말이에요. 미리 수용해 간다고. 그래서 여기 매수 청구는 무슨 말일 것 같아? 미리 내 땅을 뭐 하는 것이다? 수용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알잖아요. 수용은 이 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해? 이 법이 없으면 수용은 무슨 법 준용? 공치법 준용하잖아. 공치법. 그러니까 이 매수할 때도 매수하는 방법 있죠. 매수하는 방법은 이 법이 없는 거 다 무슨 법 준용? 공치법 준용해서 매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수용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매수 청구권 잡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매수 의무자. 자, 매수 청구권자는 그런대로 우리가 뭐 기억이 잘 나요. 근데 이제 뭐만 잘 잡으면 이 제도는 잘 안 틀리느냐? 매수 의무자만 알면 된다. 이게 매수 의무자. 매수 의무자. 자, 매수 의무자라는 건 매수를 다른 말로 무슨 말로 바꿔볼까? 자, 수용이란 말로 바꿔보지요. 수용 의무자예요. 수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용은 누가 하는 거야?
사업할 때 수용 누가 해? 시행자가 하는 거지. 시행자가 하는 거잖아. 공부해야 된다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돼. 수용은 시행자가 하는 거야. 시행자가. 누구 돈으로? 시행자가 한다는 거 시행자 돈으로 하는 거야. 누가 돈 줄 거야? 내가 사업하는데 누가 돈 대줄 거야? 내가 하는 거지. 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우리 민자 유치한다 그러지? 그 민간 자금을 그자가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럼 그 돈으로 사업을 하면은 나중에 뭐 돈을 뭐 톨게이트를 뭐 받든지 어떻게 자기도 운영하든지 하는 건 뒤에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요. 그걸로 다시 자금을 돈을 회수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할 뿐이야 지금. 시행자가 시행자 돈으로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했잖아. 지난주에 사업을 했잖아요. 시행자가 어떻게 사업하겠다고 실시계획 만들었잖아. 그 실시계획 인가가 나려면 그 실시계획 내용에는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들어가야 돼. 내가 이렇게 돈을 조달할 방법이 있어요 라고 들어가야 인가가 나는 거야. 돈 날 구멍도 없는데 내가 사업할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시행자가 수용을 하는 거야, 시행자가. 근데 문제는 매수 의무자가 누구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문제에 시행자가 대구 시장이 시행자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러면 두 번 생각하면 안 돼. 이 시행자 보고 사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당연히 시행자가 살 땅이잖아, 이게.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매수 의무자는 누구예요? 시행자지, 시행자. 근데 문제는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 그럼 매수 의무자가 안 정해졌을 수도 있지. 그럴 때 누구 보고 사라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시행자가 정해졌는데 매수 의무자를 왜 고민을 해. 이해갑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시행자한테 하는 거야. 그럼 시행자가 안 정해졌으면 누구한테 사러 갈 것이냐. 지난주에 공부해 보니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거 불안하다 지금. 시설사업 시행자 누구요? 그렇지. 입안권자 이렇게 대답해야지. 입안권자 한다는 말은 원칙은 누구요? 특광장 군수지. 그래서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죠. 없으면 특광장 군수가 하는 거야. 이 사업은 본래. 그래서 시행자 안 정해졌어. 그럼 특광장 군수 보고 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칙은 특광장 군수한테 매수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단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특광장 군수가 아닌 자가 할 수도 있잖아. 특광장 군수가 할 수도 있고. 단 시행자가 정해졌어 그러면 시행자한테 하라고. 요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이 특광장 군수가 대부분 하는 사업이라니까. 시설 사업이. 그러니까 특광시군에 대구시에 재정이 많아야 10년이 지난 이런 땅들을 사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재정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시설 부지는 막 만들어 놓고 재정이 없어. 그래서 매수 의무자를 한 개를 더 늘린 거야. 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죠.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말 그대로 얘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아시겠죠? 이럴 때는 특광시장 군수 보고 안 하고 얘 보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정해졌거나 법에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이들에게 하고 이들이 없을 때는 얘들 특광시장 군수한테 한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를 수도 있죠. 다르면 누구한테 하면 돼? 설치 의무자. 생각해봐. 얘가 설치한다는 얘기잖아. 그 자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설치해야 되가 하는 자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우리 교재는 177페이지 맨 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나와요. 177페이지 맨 밑에 나옵니다. 거기에 재정 취지라고 나와져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고, 이거 우리 법조문이 아니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요. 넘기세요. 자, 그럼 우리는 뭐부터 보느냐? 179페이지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179페이지. 거기 심화학습 해가지고 박스가 있죠. 요거 앞에서 제가 본문을 읽어본 것 같은데 한번 1번만 한번 볼게요. 특광시장 군수는 도시공계획시설 설치장소. 도시공계획시설 설치장소가 뭐였어요? 시설 부지지. 시설 부지. 시설 부지는 시설 부지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는
그 도시공 계획시설이 아닌 밑줄 한거 볼까요? 건축물 건축. 밑줄 한거 볼 겁니다. 공작물 설치. 건축물 공작물이 허가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과 관계없으니까 냅두고 박스 밑으로 내려갑니다. 매수 청구 사유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 다음 밑에 매수 청구권자 되어 있는데 사유 뭐라고 적어놨나 읽어봅시다. 도시공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공 관리계획 결정. 이제 이런 표현이 익숙해졌는가요? 관리계획 내용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뭐에 관해서 관리계획이 결정됐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이 있었잖아. 아시겠죠? 그걸 줄여서 괄호 안에는 그냥 바로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불러?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이렇게 부른다니까. 아시겠죠?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들어보세요. 용도지역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까? 용도지역 결정하지? 그러면 용도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의 결정 말 돼 안 돼? 용도지역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말 돼 안 돼?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은 안 되지. 잘못하면 생각하는 로댕이 될 수도 있다. 응? 생각하는 오댕이 될 수도 있다. 아니 관리계획 내용 6개 있잖아. 1번은 용도지역이잖아. 그 이걸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어 말 돼 안 돼? 되지. 지구도 관리계획 결정하고 그 용도지역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말 되지.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불러도 돼? 용도지역의 결정 이렇게 해도 말한다 이 말이야. 용도지구를 결정했다 이렇게 해도 말한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이것도 말이 되지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이것도 말이 되잖아. 맞지요? 앞으로 그렇게 쓸 거다 이 말이에요. 괄호가 그 말이에요. 괄호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이하 밑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줄여서 뭐라 부르겠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이렇게 부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결정고시로부터 어쨌든 우리는 10년이란 말이 동그라미 쳐야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이내 그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10년이 지나도록 사업 안 했다고 그게 조건이라고. 아시겠죠? 괄호는 일단 놔두고 밑에 2번 내려가세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밑줄 토지 중 지목이 돼. 지목이 돼. 대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괄호 밖에 대인 토지 소유자 이 자가 매수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책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편하도록 하려고 두 개를 분리시켜놨죠. 분리시키면 안 돼. 엔더야 엔더. 만약에 1번 지문에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OX. X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10년 동안 사업 안 했다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모든 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 지목이 반드시 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and 결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넘어갔어요. 매수 의무자 나오죠. 자, 매수 의무자가 원칙이 특광시장군수라는 거 이해가 갑니까? 특광시장군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그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한다 돼 있는데 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 자가 첫 번째 이 법에 따라서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괄호로 묶어볼까요? 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 괄호로 묶어보세요. 그럼 밑줄 그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당연히 누가 매수 의무자예요? 시행자지. 두 번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을 파란 색깔 괄호로 묶어볼까?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밑줄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자가 매수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만약에 시험에 시행자라고 나왔어. 그럼 무조건 시행자야. 시행자란 말이 없고 설치 관리 의무자가 나왔어. 그럼 이 의무자예요. 이 말도 없어.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이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괄호 묶으세요.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죠. 서로 다른 경우까지
그 다음에 밑줄 누구? 설치 의무자입니다. 관리 의무자가 아니죠. 설치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의무자가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 의무자가. 청구권자도 잘 기억이 나요. 그 뒤에 절차는 한두 번 들으면 다 알아. 그러니까 이 매수 청구 제도가 거의 매년 물어보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면 거의 안 틀린다. 응? 10월 달 되면 안 틀리니까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어. 3월 달부터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 매수 청구 제도는 그렇게 하시고 한 장을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다음 페이지 하나만 볼까 그러면 182페이지 맨 위에 공취법 준용이란 말이 있죠. 공취법 준용. 자, 이제 제목을 딱 보면 무슨 말인지가 이제 제가 한 말이 스쳐 지나가야 돼. 무슨 말이요? 이 매수도 미리 뭐에 가는 건데? 수용해 가는 건데 매수하는 방법은 수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법이 없는 규정은 공취법 규정에서 매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밑줄,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 182 찾으셨죠? 여기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괄호 묶으세요. 우리 뭐 수용이란 말만 나오면 이 말 나오잖아.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무슨 법 준용? 공취법 준용한다. 그럼 매수하는 가격이나 매수 절차를 공취법 준용한다는 건 이해를 합니까? 억지로 외워야 됩니까? 이해를 해요? 억지로 외워요? 외워야 될 것 같아? 뭐만 이해하면 되는데 미리 수용해 가는 거다. 아시겠죠? 사는 방법이 뭐하고 똑같다? 수용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것만 알면 이해되잖아. 수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산다니까. 그 수용은 이 법에 없으면 공취법 준용한다며.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다. 박스 밑으로 내려갑니다. 5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실효는 몇 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실효된다? 20년. 읽어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로부터 이번에는 20년 동그라미 가야지요.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요게 조건입니다. 20년 동안 사업 안 하는 게 조건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밑줄 그어야죠. 고시로부터 몇 년?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빼먹으면 안 되지. 다음 날. 다음 날이라는 말을 의미는 아시죠? 다음 날 빼먹으면 안 돼요.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OX. 다음 날이 없어. 잘 들어보세요.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효력을 잃는다. OX.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효력을 잃는다.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20년 동안 사업을 안 해도 효력을 안 잃는다. 어느 게 맞아요? 2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효력을 잃는 게 맞아. 20년 동안 사업을 안 해도 효력을 안 잃는 게 맞아. 누가 다음날 자꾸 얘기해. 그러고 다음날 누가 얘기했어? 다음날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효력이 잃는다 그랬지. 다음날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효력이 잃는다 맞는 거야. 뭐가 틀려? 틀리긴. 안 하면 잃지. 근데 다음날이 아니라 그러면 틀려. 다음날이 아니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거야. 20년이 되는 날에 이러면 다음날이 아니란 뜻이 되는 거예요. 20년이 되는 날에 잃는다 그러면 안 돼. 그때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잃는다.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외우려니까 말만 좀 바꾸면 또 다음날 없네. 그 좋아하는 다음날이 없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효력 잃지 왜 아니로. 자, 이렇게 효력이 실효가 되면은 고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누가? 관리계획이 결정됐습니다. 누가 고시해? 결정권자. 외우세요. 결정고시라고. 관리계획은 결정고시 외워. 결정권자가 고시하는 거야.
아시겠죠? 실효가 되어도 누가 고시해? 결정권자가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시설은 시장 군수가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우리 집에 그렇게 나왔어. 시장 군수는 시설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OX X 결정권자가 하는 거야. 그 이번에 나오네. 시도지사 대도시형 나오죠. 걔가 의미가 뭐요? 결정권자. 그럼 국장은 결정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요거는 법률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국장도 나와. 그럼 우리 교재는 밑에 대통령을 박스 안에 적어놨네. 두 번째 줄에 국장이 하는 경우는 관보에, 시도 대도시가 하는 경우는 공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결정권자가 고시한다.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가 아니다.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오른쪽 페이지 보면 미집행 사업 지방의회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보고. 제목에만 밑줄 주세요. 지방의회에 뭐를 내셔야 돼?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진도에서 할게요. 한 장 또 넘겨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6번 도시공계획시설 결정을 해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해제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사업 안 하면은 우리가 공부하시는 제도가 몇 개가 있다고? 3개. 우리 이번 진도는 이런 것들 제목을 챙기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토개혁 마무리를 좀 짓고 우리 도시개발법으로 좀 갈게요. 도시개발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 있죠. 뭐 보칙이니 뭐시기니 하는 것들 한 뭐 5년 1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법 어렵게 낼 때는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출제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 신경 쓸 그런 그건 아니죠. 어? 도시개발법 갑시다. 도시개발법. 바로 가도 되겠죠? 안 끊고 바로 가도 되겠죠? 자, 도시개발법 하면은요. 도시개발법 하면은 맨 처음에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 어디서 나왔냐는 하는 걸 알아야 돼.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정비법도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지. 그럼 우리는 개발법, 정비법이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관리계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뿌리를 버리고 자꾸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의 뿌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맞지요? 자, 그래서 우리 도시공계획사업 중에 이제 4번 도시개발법을 하는데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개발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있어요. 그거 잠시만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6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 해가지고 그죠? 우리나라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이렇게 지금 옮겨져 가는 산업화가 가속화가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전에는 농사가 대세였죠. 농자지 천하 대본제다 그러고 지금 뭐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은 먹고 사는 게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전부 돈은 밖에서 돈은 버는데 농사 지을 땅이 없어. 그러면 돈 씹어 먹고 살 거예요. 돈 씹어 먹고. 중국에서 쌀 수입해서 해야 되는데 중국이 너가 이제 쌀 없지 쌀 안 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떡한다고. 미국에서 안 팔면 우리는 그냥 좋은 돈 뜯어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야. 일차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서 그죠? 이제 산업화가 가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총각들이 어디로 나와? 도회지로 빠져나오지요. 그 처녀총각들이 지금 60대, 70대, 50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요.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산업화의 어떤 여건들 아닙니까? 그래가 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돈 벌어 온다고 도회지로 공장으로 이렇게 왔는데 뭐가 없어? 집이 없지 집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제일 큰 인생의 목표가 뭐야? 내 집 마련 아니 내 집 마련. 그리고 집 없는 서름이 가장 큰 서름이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주택 임대차 법 없는 시절에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바람이 휙 불어
아니면 비가 와. 근데 그 하얀 소복 같은 입은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안고 보따리는 앞에는 보따리를 안고 뒤에는 애를 놓고 옆에는 또 애가 있어. 애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손이 모자라. 걸어가고 있는데 왜 걸어가고 있느냐. 집주인이 집 하는 보고 도망가서 쫓겨난 거야 지금. 그래서 나온 법이 뭐야? 주택임대차법. 그 주택임대차법을 그 전통 시절에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전통 시절에 만들어 가지고 임차인들을 위해 가지고 만든 제도인데 지금은 이제 그걸 너무 강화를 시켜 가지고 그죠? 좀 문제점이 좀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집을 많이 짓는 것이 능사인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때 무슨 법이 있어서 택지개발 촉진법이란 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 촉진법이란 법이 있었어. 딱 이름 들어보니까 촉진하는 거지. 이거는 질일까 양일까? 양이지. 질이 아니고 양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하더라도요. 식당 가면 친구들하고 뭐라 한다고. 아줌마 우리는 질이 아니고 양이요. 맛없어도 되니까 많이만 줘. 그런 시절도 있었다니까.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고. 지금은 젊은 친구들은 뭘 자꾸 먹으라 그러면 짜증내지만요. 예전에는 먹는 게 그게 가장 인생의 목표 시절이 있었어요. 북한 동포들이 아직도 그렇대잖아. 고깃국에 하얀 쌀밥 먹는 게 그 소원이라고. 그거 먹게 해주겠다니까 지금 막 김일성이 존경하고 막 존중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택지개발 적용.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얘는 있었고 얘는 지금 아직까지도 살아있네. 살아있어. 본래는 이 두 가지 법을 없애버리고 도시개발법이란 법을 만드는 것이 본래 취지였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법이 존재하던 당시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죠? 질보다는 양이고 그래서 80년대 제일 많이 지어진 주택이 뭐예요?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를 내리 짓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그 정도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나라였는데 자, 이 법으로 주택을 계속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99년도에 조사에 따르면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은 주택 공급이 100%를 넘었었다. 뭐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거야. 100% 넘었었는데 왜 나는 집이 없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수십 채 수백 채를 갖고 있더라. 이런 어떤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2003년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주택 공급 파트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규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최근에 들어서는 조정대상지역 막 이런 걸 지정을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때는 그 사람으로 치면은 내가 몸이 아픈데 통증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만 보니까 통증 원인을 찾았어. 그런데 그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해서 뭐를 놓는 거야?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하면은 몸이 좋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는 약을 놔버려 그냥. 코로나에 걸리면은 사람은 죽으면 코로나도 같이 죽어. 같은 원리인 거야. 같은 원리. 그러면 극약 처방을 하면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쉽지 않다. 어쨌든 이런 통계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이 두 가지 법을 뭐하고 없애버리고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으로 다시 이제 탄생하자는 그런 취지였어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법과 이 법의 차이점을 한두 가지 이해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은 묻지마 수용법입니다. 집을 지어야 되니까 무조건 집 내놔라.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이런 공익사업을 누구만 했어? 공공만 했어. 공공만. 민간은 안 했어요. 공공이 누구예요? 국지공이라니까. 국가지자체에다가 누구까지? 공사까지. 아시겠죠? 얘들이 그것도 강제적으로 뭐 해가지고 수용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시개발법에는 누구도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민간도 사업에 참여를 하고 강제 수용만 합니까? 환지도 합니까? 환지도 한다는 그런 얘기지. 자, 수용이란 것은 아까 시행자가 돈 주고 수용하지요. 자기 돈으로 수용하는 거야. 사업을 했어. 나중에 분양하겠지. 택지를 조성해서 대박이 나버려서 누가 돈 벌어? 시행자가 돈 벌지 누가 돈 벌어? 시행자가 이 동네
땅을 다 사들여 가지고 쉽게 말해서 여기 땅 사서 내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대박이 났어. 누가 돈 벌어? 사업을 한 시행자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환지는 토지를 소유자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지. 그래 개발 이익을 소유자한테 다시 환원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공이 수용 환지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죠. 돈이 많으면 수용하고 싶어, 환지하고 싶어. 수용하고 싶지. 왜? 수용은 깨끗하게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동업하는 게 나아, 나 혼자 하는 게 나아. 내가 능력 있고 돈 있으면 여기 집 지어서 팔면은 대박 날 것 같아. 그럼 내가 하지. 내가 돈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그런데 내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도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환지는 돈은 안 들어. 근데 소유자들은 다시 돌려줘야지. 돌려줄 때 이게 쉬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방식이 환지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도 환지를 하는데 잘 하려고 하지는 않지. 그죠? 그러면 환지를 한다는 건 대부분 민간이 한다는 얘기인데 민간은 그럼 수용을 안 하느냐? 아니라니까. 민간도 수용을 해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민간도 사업에 참여한다는 게 이게 개발법에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민간한테는 여러 가지 요건 내지 조건이 붙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민간이 수용을 하려면은 조건이 있다니까. 민간은 100% 수용 인정한다 안 한다? 민간한테는 100% 수용권 인정 안 줘?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걸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은 공공은 요런 요건을 갖추어야 수용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지. 요런 수용할 때 요건은 누구한테만 필요한 거야?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 택지개발촉진법은 무조건 집 짓는 법이야. 무조건 집 짓는 법이야. 그런데 도시개발법은 무조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뭐한다? 다양한 기능을 갖는 신도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도시개발법은 부족한 주택만을 공급하려고 만든 법이다. OX, X, 집만 짓는 법이 아니다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동네를 개발할 때 어떤 동네가 되면 좋겠는가? 다양한 기능을 갖는 신도시.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다양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 결정할 때 이 동네를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만들까 안 만들까? 계획 만들겠지. 우리 공법에 계획에는 누구 의견이 들어가야 돼? 우리 공법에 계획 누구 의견 들어가야 돼? 주민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주민 의견 안 듣는 거 몇 개? 뭔 세 개나 돼? 두 개밖에 없어. 주민 의견 안 듣는 계획은 두 개밖에 없어. 그 두 개 앞으로 기억하셔야 돼. 자, 주민 의견을 듣는데 그 주민 의견을 듣긴 듣는데 다 충분히 듣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듣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의 주민 의견은 국회법은 열람, 다른 법은 공람이라고 하지요. 열람, 공람을 하고 아니면은 공청회를 하거나 두 개 중에 한 개를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은 다 그래. 공람하면 공람이고 공청이면 공청이지. 근데 도시개발법은 두 개 다 한다는 거야. 공람기간 끝나고 뭐도 한다고? 공청이 또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시작한 법이에요. 이 법이 2000년도에.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어떤 신도시를 만들 건가 하는 건 이 동네를 어떤 신도시를 만들 건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 그 계획을 개발계획이라고 그래요. 이 동네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계획을 만든다고. 뭐 말인지 알죠? 산업단지 만들 건지 주거단지 만들 건지 복합단지 만들 건지 그 계획 만들 때 주민한테 동의도 받겠다는 거야. 주민한테 동의. 그럼 보세요. 우리가 신도시 개발할 때 수용도 하거든. 환지도 하거든. 수용 방식이 뭐예요? 돈 받아 다 떠나는 거지. 돈 받아 다 떠나는 사람한테 이 동네 어떤 신도시 만들면 좋겠어?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그 동네에 그냥 살지.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이 동네에 무슨 계획? 방금 제가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때는 동의받는다 이 말이야. 자, 개발 계획이 이 동네 사업 결정하는 계획이야. 이 동네가 어떤 신도시가 될 건지 결정하는 계획이 뭐야? 그게 개발 계획이라고. 어? 개발 계획이라고. 뭔지 알아요? 알지? 그 개발 계획을 무슨 방식으로 수립할 때?
알았죠? 환지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수립할 때 동의받는다. 그럼 우리 시험 뭐라 물어봐? 수용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는다. 이렇게 물어보겠지 또. 근데 동의가 필요 없는 거야. 동의 필요 없는 거야. 자, 1단계 계획이 뭐라고? 사업 결정하는 계획이 개발 계획. 개발 계획이 어려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개발 계획. 1단계 사업 결정하는 게 개발 계획이야. 이 동네를 어떤 신도시를 만들 건가? 이게 개발 계획이요. 아시겠죠? 그럼 2단계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뭐요? 실시 계획. 실시 계획이지. 응? 1단계 계획, 2단계 계획은 아시잖아. 2단계 실시 계획은. 3단계는 수용 방식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수용은 그냥 보상금 주고 내보내고 하는 거니까 계획이 없어. 환지 방식은요. 토지를 돌려줘야 되거든. 돌려주는 계획이 하나 더 나와. 어떤 토지로 돌려주겠다고. 그게 환지 계획이야. 이해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벌써 할까요? 계획이 3개나 나온다니까. 개발법에는 다시 1단계 계획이 뭐? 개발 계획. 2단계 계획이? 3단계 계획이? 환지 계획이라는 게 있어. 환지 계획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그 3가지 계획 중에 주민한테 뭘 받는다고? 동의를 받는 건 무슨 계획만 받아? 무슨 계획만? 예, 벌써 환지 계획 이렇게 나오잖아. 제가 언제 환지 계획이라고 그랬어? 개발 계획이라고 그랬지. 개발 계획을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는 거야. 무슨 환지 계획에 동의 없어. 계획 3개 중에 동의받는 계획은 개발 계획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개발 계획이 뭔데? 이 동네를 어떤 신도시 만들 건가 지금 방향 잡는 거잖아. 그 방향을 잡을 때 환지 방식으로 할 거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거야. 문제는 2003년도에 뭐가 들어서 참여정부가 들어서 제가 우리 도시개발법은 참여정부가 많이 나와. 왜? 그때 우리 개발법이 많이 바뀌었어. 많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이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뭐야? 신도시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뭐 한다고? 신도시를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잖아. 주택을 많이 공급을 늘려서 집값 잡겠다는 거거든. 요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람하고 공청회를 또 하지? 시간 많이 걸리죠. 주민한테 동의 받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개발사업 결정하는 게 느려진다고. 개발사업 결정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거야. 그래서 예외를 만들어. 공청회를 안 하는 예외. 공청회 안 하는 예외는 공청회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하겠다. 이렇게 바꾼 거야. 두 번째, 동의 안 받는 예외가 나와. 주민 동의 안 받는 예외.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할 때는 그냥 따라와. 동의 안 받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예외가 나온다는. 우리 시험에 이런 것들을 매년 물어봐. 개발 계획만 나온다. 자, 우리는 지금 제가 개발사업 결정하는 개발 계획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사업 결정할 때 주민이 뭘 받아? 동의도 받고 의견을 들을 때 공람도 하고 뭐도 하고 공청회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발사업은 공공만의 민간도 해. 민간도 한다니까. 민간이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공부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우리는 국계법에서 계획사업 3개 중에 국계법에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요? 계획사업 3개 중에 국계법에서 하는 게 무슨 사업이야? 이게 무슨 사업이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잖아. 방금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계획사업이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이름이 뭘로 바뀐다고?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지. 응? 높이 한번 적어볼게. 높이. 카메라가 올라갈란가 모르겠다. 손 뻗으면 올라가요. 자, 우리 국계법에서 무슨 사업을 해?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사업을 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고. 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 결정하면 이름이 뭘로 바뀌어? 도시군 계획시설. 그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걸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하잖아. 맞지요?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무슨 사업해? 도시개발 사업하지 뭐 하겠어? 도시개발 사업하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잉? 기억이 나나 안 나나? 저 11월 12월 과정에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했어. 그 인강을 보신 분은 좀 아실 텐데 뭐 전혀 안 보신 분은 또 이제 모르겠죠. 1단계가 뭐예요? 1단계. 1단계가 뭐 하는 게 1단계요? 사업을 결정해야지. 이 사업 결정은 계획사업은 무슨 절차로 결정하는 거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업의 1단계는 뭐였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를 결정하는 거야?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거였잖아. 시설이 결정된 땅을 뭐라 부르고? 시설 부지. 그러면 시설 사업은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시설 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제가 어디에서 하면은 뭘 묻는 거야? 장소를 묻는 거야. 플레이스. 어이? 어디에서 하는 거야? 시설 사업 어디서 해? 학교 어디서 만들어? 도로 어디서 만들어? 아니 시설 부지에서 한다니까. 시설 사업은 시설 부지에서 하는 거야. 이 시설 사업 하려고 시설 부지 만든 거잖아 지금. 도로 만들려고 도로 부지 만든 거잖아. 그죠? 공부 안 하는 게 표시가 다 난다. 보니까 딱 왼쪽에는 민법, 오른쪽에는 개론 딱 이렇게 적혀있네. 공법이 들어갈 자리가 없네. 들어갈 자리가 없어. 우리 사모님은 민법밖에 안 보이는데 개론도 안 보이는데 지금. 알아듣죠? 뭘 알아들어? 시설 부지 만든 이유가 뭐야? 이 사업하려고 만든 거잖아. 학교 부지를 왜 만들었어? 학교 만들려고 학교 부지 만들었지. 이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 그럼 이제 도시개발 사업도 사업 결정해야지.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은 국계법에서 이 국계법을 엄마법이라고 쳐. 엄마법 개발법을 아들법이라고 쳐. 그러면 얘는 아들법에서 법이 따로 막 지금 사업을 결정한다니까. 도시개발사업은 국계법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에서 결정을 하지. 그러니까 결정하는 절차가 관리계획과 똑같을까 조금 다를까? 좀 다르다니까. 그 1년 동안 그거 공부하는 거야. 도대체 뭐가 다른지. 엄마 집에서 직접 하는 거하고 아들 집에서 직접 결정하는 게 뭐가 다른지를 공부하는 거야. 그럼 아들 집에 결정하는 방법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놨어. 이 동네를 어떤 도시로 만들지 하고 무슨 계획을 짜? 이게 개발계획이라니까. 이게 1단계 계획이야. 개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겠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동네는 이렇게 개발할 도시 개발구역입니다 라고 지정하는 거야. 이게 1단계야. 자, 관리계획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관리계획 절차가 뭐야? 협십이잖아. 그럼 개발계획 만들어서 구역 지정하는 것도 절차가 뭐야? 협심. 똑같은 거 의심이야.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른지만 찾으면 돼. 다른 거 아까 하나 얘기했는데 여기 관리계획 의견은 열람하지. 여기 주민 의견은 공람하고 아까 공청회 또 한다고 그랬잖아.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이런 게 다른 거야. 뭐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차이점을 우리 1년 동안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계획도 입안하자는 안을 만들어서 의협심 해가지고 관리계획 시설부지 만들잖아요. 여기 또 개발계획 안을 만들잖아. 어떤 신도시 만들 건가. 그래서 의협심 해서 개발구역 지정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해가 됐어? 자, 그런데 우리 계획사업이 3개인데 3개 중에 개발사업에만 나오는 특징이 하나 있다니까. 개발사업은 아직 개발됐어. 개발되기 전이요. 전이지. 논이고 밭이고 산이고 개발 안 된 이런 나대지를 개발하면 땅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면 막 올라가. 막 올라가. 갑자기 올라가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동네를 땅값이 싸면은 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고 싶어? 환자하고 싶어? 수용하고 싶잖아. 근데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면 수용이 돼? 안 돼? 안 돼. 사업이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만에 나오는 특징이 뭐냐?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묶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버리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무슨 말 이해갑니까? 잘 들어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버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아까 시설부지가 만들어지면은 건축물, 공작물 허가 안 난다며? 안 난다고 그랬잖아.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죠? 정비구역, 개발구역 지정됐잖아. 거기는 나무 한 그루도 마음대로 못 빼고 못 심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원칙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이 동네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어떻게 개발할 건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갑자기 땅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구역을 먼저 묶어놓고 꽁꽁 묶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차차 수립하는 예외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뭐가 원칙이요?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나오는 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도 있죠. 구역을 먼저 지정한다는 예외는 뭐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 갑자기 올라가.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가 중요한 거야. 갑자기 중요하지. 땅값 다 올라가지 개발사업 하면. 근데 갑자기 올라간단 말은 이미 거기 땅값이 비싼 지역 아직 안 개발이 안 된 지역 개발이 안 된 주상공이 아닌 지역 있죠. 이런 동네는 구역을 먼저 묶어버릴 수 있다. 주상공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아시겠죠? 자, 요 얘기를 조금 더 쉬었다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